자,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고했던 저희 차가 있어요. 네, 그렇죠. 에스턴 마틴의 멋있는 SUV. 네. GBS 707인데 네. 그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차죠. 네, 왜 그러냐? 에스턴 마틴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요즘에 글로벌에서 네. 그 차에 대한 시승을 약간 홀드해달라 아.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준비가 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또 가져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그만큼 멋진 차를 가져와야 그쵸?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심을 했는데 이 시기에 꼭 아셨으면 좋을 만한 전기차. 맞아요. 요즘 전기차가 좀 판매가 꺾이고 있지만 그렇죠. 정말 매력적인 전기차가 있기 네.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폭스바겐의 ID4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ID3부터 4, 5, 6. 네. 6는 중국 전용 모델이에요. 오. 그 세단은 작년에 상하이에서 처음 나왔던 세단입니다. 네. ID 버즈라는 차가 있어요. 네. 폭스바겐의 마이크로버스라고 굉장히 레트로한 한 덩어리 원박스카가 있거든요. 그걸 전기차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ID3보다 더 작은 채영 씨가 딱 타면 좋을 만한 굉장히 이뻐 보일 만한 ID2 올이라는 조그만 소형 전기차가 그것도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폭스바겐의 전통적인 공장이 그러니까 현대차로 치면 울산 공장 같은 네. 볼프스부르크의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2033년까지 완전히 전동화 모델만 전기차만 생산하는 그러니까요. 공장을 폭스바겐 바뀌어요. 전기차에 또 진심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폭스바겐이 좋은 건 뭐냐면 그룹 산하에 브랜드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벤틀리, 람보르기니, 아우디, 포르쉐 뭐 쫙 있습니다. 그거를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트리니티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그게 곧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작은 전기차, 큰 전기차에게 딱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나옵니다. 폭스바겐의 전동화 모델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폭스바겐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데 그쵸. 우리나라 이거 하나만 들어와요. 너무 아쉬워요. 아쉽지만 네. 정말 멋있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꽤 괜찮은 차입니다. 전면부 한번 보시면요. 제 생각보다는 우리 채영 씨 의견이 궁금해요. 저는 되게 미래적인 그 차 디자인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서요. 깔끔하게 전기차 디자인 사실 조금 촌스러운 모델들 많거든요. 근데 이 ID4는 되게 모던하게 잘 뽑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매력적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ID3가 먼저 나왔거든요. 네. 근데 ID3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ID3보다 훨씬 멋있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차를 이제 잠그고 우리가 집에 갔다가 다시 차로 왔을 때 멀리서부터 이 차가 반겨져요. 램프가 쫙 들어오고 그 강아지가 막 와줘주는 것처럼 이거, 이렇게 그렇게 들어올 때 램프가 마치 그 눈이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것처럼 강아지 계시니까 그쵸? 강아지 눈 생각나는데 약간 대형견 같아요. 그냥 강아지가 우리 주인 어디 있지 하는 네, 것처럼 맞아요. 각도를 조절합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게. 이쪽에도 라이트가 딱 들어오고요. 네. 이게 내 차구나 딱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앞모습 깔끔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앞에서 볼 때 되게 이 차 몸체가 커 보이더라고요. 이 그쵸. 차가 크기가 어느 정도로 비교하면 좋을까요? 현대차 아이오닉 5랑 많이 비교가 돼요. 그쵸. 왜냐하면 휠 베이스가 그거보다 짧거든요. 근데 높이가 더 높아가지고 측면 디자인 정말 예쁩니다. 네. SUV 같으면서도 약간 크로스오버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맞아. 이거는 SUV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전기차는 보통 휠을 크게 만드는데 그 휠 디자인도 네, 휠 어떻습니까? 이 차의 그 다이나믹한 디자인 요소를 완성하는 요소거든요. 20인치 휠이죠? 네,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설계하려면 똑같이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편평률은 앞 타이어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235, 501, 20이고 뒤에가 편평률이 45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호불호가 약간 갈립니다. 그러니까 45 시리즈를 했는데 타이어 폭이 좀 더 넓어지다 보니까 네. 높이를 맞추려면 45 시리즈를 했는데 생감이 좀 다른가요? 네, 그래서 그거 이따가 한번 채영 씨가 한번 체크를 네, 해주세요. 제가 한번 직접 네. 파악해 오겠습니다. 워낙에 의견들이 갈리는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차 너무 마음에 들어 한번 탔었는데 제가 전기차 진행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아이오닉이나 뭐 EV6 같은 거는 이제 테슬라처럼 네. 눌러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열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튀어나온 아웃사이드 그립도 핸들이 많은데 옛날식으로 이렇게 하면 눌러서 당길 필요도 없고 그쵸. 이게 훨씬 힘이 적게 들어갑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잠글 때는 이제 뒤에는 없지만 앞에는 이 끝에를 터치하면 그쵸. 여기 터치하면 딱 잠기거든요. 오, 좋네요. 잠기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더 불안정해 보여서 싫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쪽 라인도 이쪽까지 이어놓으면 좋은 건 뭐냐면 차 길이가 더 길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기아 셀토스가 그런 식입니다. 아, 맞아요. 네. 셀토스 같네요.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좀 작아 보이는 게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네, 이 디자인 덕에 차가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열리진 않지만 저기 위에 네. 글라스 루프가 네, 있는데 글라스도 있고요. 보통 이제 이 루프 스포일러를 요 정도에서 끊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스포일러가 재밌는 되게 거는 이만큼 해서 끊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입니다. 스포티해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덕분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기에는 운전자가 뒤에를 딱 볼 때 뭔가 시야가 좀 좁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가 운전해 보니까 그렇게 방해가 되진 아, 않아요. 예. 괜찮나요? 이 정도는?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장점은 또 이 널찍한 짜잔. 쫙 짜라짜라짜. 아이오닉 5가 네. 이 차보다 이 길이도 좁지만 네. 바닥이 이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쓸만한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는 정말 공간 활용도가 너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안에 열어보면 여기에 공구나 뭐 네. 충전 케이블 넣으면 되고 이중형으로 되어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저거 나 이거 보면요 케이블인데 이걸 빼고 선반을 이렇게 내리시면요 더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와. 오케이. 예, 아까 우리가 먼저 세팅된 대로 해놓고 그 밑에 뭔가 숨겨놔도 되고 그쵸. 부부의 세계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좀 더 넓게 쓸 필요가 있다. 나는 뭐 와이프도 없고 다 숨겨놓을 게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널찍하게 예. 본인 짐을 다 쌓아놓으셔도 네. 충분한 크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이런 그 케이블 장비가 있잖아요. 이게 굴러다니면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트렁크 굉장히 넓은 게 마음에 네. 들고 뒷좌석도 굉장히 넓어요. 보기보다 굉장히 넓은데. 뒷좌석 한번 네. 또 직접 앉아보실까요? 네. 뒷좌석 한번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뒷좌석 짠, 네. 제가 보기에도 되게 편안해 보여요. 저 되게 편해요. 그죠, 그죠. 네. 사실 저는 리클라이너가 없다고 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앉아보니까 네. 쿠션감도 좋고요. 이렇게 딱 안아주는 느낌?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차들은 시트백 쿠션이 이렇게 평평한 차들도 있는데 또 보시면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잖아요. 허리 라인 좀 잘 받쳐주는 것 네, 같습니다. 또 저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네. 폭스바겐 차들 그동안에 보면은 가죽이 네. 워낙에 이게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제일 아래급에 거의 뭐 슈코다나 이런 브랜드 바로 위에 있는 급이다 보니까 네. 시트가 조금 무성의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스웨이드 시트네요. 네, 그런데다가 이 차는 컬러를 투톤 컬러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고급스러워요. 네. 그거 잡은 게 한번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볼게요. 네. 자, 이거는 조금 평범하네요. 네, 이쪽에 놔뒀으면 좋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네.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렇죠. 웃긴 포즈가 되죠? 그렇게 보통 안 되고 팔이 이렇게 네. 돼서 요 컵도 안 건드리고 요 옆에 동승객을 안 건드리고 이렇게 좀 옹졸하게 아, 됩니다. 그죠. 좀 옹졸해지는. 근데 이 소재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약간 좀 플라스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만 이제 흔들리진 않겠어요. 여기를 컵을 잡아주는 건 없는데 네. 여기는 큰 컵, 여기는 작은 컵 네. 그렇게 하도록 네.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세심한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급에는 네. 이 뒷좌석만 온도를 네. 조절 따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스포츠카도 아니고 낮게 배치된 차는 참 드문데 왜냐하면 SUV가 약간 착자 자세가 높을 수밖에 그쵸. 없는데 근데 또 조절 장치는 여기 터치부는 낮아가지고 그렇죠. 물론 온도를 조절하고 자주 터치할 일은 없지만 네. 한번 조절할 때 편하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면 좋겠고요. 송풍구가 이렇게 낮게 있는 건 크게 문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레그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에서 조금 밀고 네. 조작 장치만 약간 이렇게 높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쪽에서 센터 콘솔이 이어지다가 약간 올라와야 되는 그 설계적 복잡해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네. 그렇게 운전자나 이 탑승객을 배려하면 둘 다 잡을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이렇게 훨씬 조작성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네. 멋진 앞좌석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네, 일렬이 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렬로 빨리 가서 네. 제가 여러 가지 장비를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일렬로 함께 가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자, 앞좌석 왔죠? 네, 이렇게 일렬로 와봤습니다. ID 시리즈는 이 계기반이 뭔가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콤팩트한 정말 콤팩트하더라고요.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기에 네, 그 기어 노브가 달린 것도 되게 신기하죠. 게임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대형 디스플레이 이렇게 놓은 거. 지금 이제 뭐 제가 딱 앉았는데 네. 시동을 어떻게 거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여기. 예, 여기를 딱 하면 이제 준비가 출발 준비가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앉아가지고 브레이크 밟으면 딱 들어오죠. 오, 예. 이게 시동이 그럼 걸린 그렇죠. 거예요? 예, 여기서 출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기어 노브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게 폴스타가 있어요. 네. 폴스타 같은 경우는 앉으면 바로 이제 이 척자 센서가 감지하고 굳이 끌 거 없고 그냥 내리면은 자동 꺼지고 문 잠그면 되고. 폴스타는 이런 버튼이 없는데 네. 얘는 이거를 있어가지고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지금 이 컵홀더가 아주 큼지막하게 네. 돼 있잖아요. 재밌는 거는 요걸 이렇게 해서 싹 어? 빼면요. 우와, 아, 수납 공간으로. 그쵸?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좋죠, 좋죠. 네, 예, 이거 그래서 좋다. 내가 뭐 음료 같은 거 없다. 잘안 그럼 이거 마신다 하면. 뒤에 치우고 영수증 놔도 되고. 지갑, 차키, 뭐 핸드폰 다 여기 둬도 되는. 여자분들 네. 뭐 화장품, 뭐 머리끈 이런 거 소품 같은 거 놔도 오, 되고.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충전도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폰 충전 방식 여러 가지인데 네. 수입차가 조금 아쉬운 게 많습니다. 뭐 넣기가 좀 불편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딱 경사가 져서 경사진 건 좋은 거 뭐냐면은 수평으로 놨을 때는 차가 앞뒤로 흔들릴 때 계속 충전이 그렇죠. 되다 안 되다 막 네. 그러는데 이거는 무게가 딱 아래로 쏠리니까. 그럴 염려가 별로 없다. 생각보다 이 차 되게 한국인 저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꼼꼼하다니까요. 아, 그런데 또 이 차에 치명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치명적인 장점이라 지금 바로 단점인데 네, 펼쳐보시는 이걸 얘들이 왜 좋겠습니까? 이게 자 네. 보여드릴게요. 이 개그만 메뉴가 쫙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앱 커넥트를 딱 연결하면 요즘에는 이제 무선으로 다 연결하는 건데 그죠? 이식된 게 없다. 왜 없냐? 이걸 연결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카플레이를 하려면 이거를 꽂고 해야 연동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가 나오기 전에 쓰던 방식입니다. 무선이 좋은 건 아예 신경 끄고 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좀 아쉽다. 다만 그거 빼놓고는 너무 좋은 게 이게 뭐 너무 작지 않냐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쪽에 디스플레이를 크게 만들고 여기는 아예 없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쪽을 보면서 운전을 많이 하기 또, 때문에 네. 필수 정보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정보는 보여주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렇게 틸트 슬라이딩을 할 때 연동이 되잖아요. 시야에 방해를 받을 일이 없어요. 네. 이 시트를 높이건 낮추건 여기에 맞추면 운전자 시에 딱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이제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네. 평소에는 메뉴를 다 안 넣고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운전 모드, 드라이브 모드도 있거든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제 커스텀을 조절을 하는 거고요. 온도 조절 장치도 딱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안 쓸 때는 네. 메뉴가 딱 뜨질 않는 거예요. 쓸 때만 딱 뜨는 그런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 가성비 정말 좋다고 느꼈던 포인트가 요거. 아 그렇죠. 이거 안 살펴볼 수 없죠. 네. 다양한 컬러를 한 번에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디비주얼은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고가의 수입 전기차도 별로 없는 기능들인데 마치 그 오. 비스포크 냉장고의 그 도어 색상을 조합하듯이 위아래로 다 개별적으로 이런 차가 별로 없어요. 그니까요. 이 차는 사실 이제 고출력 전기차는 아닌데 옆에 우리 최영 아나운서가 타보셔도 네. 이 차는 정말 내가 타도 좋고 이 차를 타면 좋을 만한 사람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려보면 바로 느낌이 올 텐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달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가 너무 쨍하지 않아서 오, 드라이버기 딱 좋은 것 좋아요. 같고요. 네, 어디 딱 놀러 가고 네. 싶은 그런 날씨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씨에 이렇게 딱 조용하고 편안한 전기차 타면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차가 2022년 가을에 한국에 처음 소개가 됐는데요. 작년 여름에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소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배터리 용량 그 어떤 효율을 늘리면서 주행거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이 지금 451km예요. 451km예요. 그 정도면 괜찮죠. 네, 나쁘지 않은데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너무 충분하고 그 전에는 또 겨울철 주행거리가 좀 짧다 네. 이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 차의 겨울철 주행거리를 좀 늘려놨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이 된 차이기 때문에 초기 도입 모델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괜찮아졌다. 우리가 승차감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주행 모드를 한번 여러 가지 차이가 바꿔볼게요. 크나요? 제가 볼 때는 네. 서스펜션의 어떤 세팅이 막 극적으로 변하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차이는 별로 없는데 에코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모터의 그 회전 반응이나 오, 좀 이런 게 좀 다르게 느껴지긴 달라지는데 하네요.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어떤 큰 변화는 없거든요. 네. 에코모드 때도 전기차가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모터가 최대 토크까지 올라갈 특성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약간의 편차를 뒀기 때문에
이렇게 딱 밟으면 오, 에코는 부드러워요. 요 정도. 오, 부드러운데요? 제가 고출력 전기차가 아닌데도 네, 에코 모드에서 막 안정적입니다. 힘이 뭐 없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어떤 내연기관 차들은 에코 모드에서 너무 그냥 기름을 아끼려고 네. 그런 차들이 힘이 있는데 없는데 적당히 힘 있고 좋습니다. 컴포트 컴포트를 해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컴포트를 해보면 오, 조금 다르죠? 또 미세한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도. 제가 비슷하게 밟았거든요. 네, 네. 일부러 극적으로 해보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스포츠로 스포츠. 밟은 세팅을 한 다음에 스포츠 밟아볼게요. 좀. 오. 등이 딱 느낌이 오죠? 네. 전반적인 안정감? 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또 그런 맛으로 타는 분들도 있지만 네. 매일 타면 불쾌하거든요. 아. 멀미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기 택시는 안 타는 분들이 있어요. 어, 소리보다도 그게 막 울렁거려가지고 아. 어플로 딱 택시를 불렀는데 전기차다 그러면 바로 아닙니다. 호출 이러면 취소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차는 그럴 염려는 별로 없다. 제가 아까 스포츠 모드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밟으면 한 이 정도예요. 오. 쭉 나가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게 막 이질감이 네, 있다 네, 그런 건 네, 없어. 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짝 아쉬운 거는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뭐 EV6도 그렇고 회생제동을 5단계, 벤츠 같은 경우는 4단계로 조절할 네. 수 있는데 이 차는 회생제동을 조절을 할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D 모드에서 쭉 가다가 가속 페달 이렇게 좀 이렇게 밟다가 살짝 뛰잖아요. 네. 그럼 코스팅 모드라고 그래서 모터가 막 계속 돌면서 전력 낭비하는 게 아니라 순항하면서 속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내리막이나 오르막 때 쓰라고 B 모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서 쓰는 건데요. 네. 엔진 브레이크를 쓸 때 엔진은 없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올려주면은 B 모드가 있어서 이때는 회생제동이 좀 극대화되는 아. 가속 오. 밟다가 떼면 떼면 이렇게 되죠. 아. 고개가 살짝 겸손해지는. 이렇게. 예. 전기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B 모드를 쓰기도 하고 내리막 때 또 쓰면 좋고 브레이크를 많이 안 밟고 그리고 좋으니까. 취향 따라 그래도 나름 선택지가 꽤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 가격대의 폭스바겐 차들이 보여줬던 어떤 품질감이나 고급스러움에 비하면 훨씬 더 고급스럽다. 여기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정말 좋잖아요. 이런 네. 편의성들. 전반적으로 네. 딱 안정감이 되게 좋은 차인 것 같아요. 네. 장거리 여행 갈 때 이런 수납 공간 많으면 정말 좋거든요. 패밀리카로는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 요 밑에는 뭘 수납함을 하나 두면 좋겠는데 공간이 있는데 여기 뭐가 없네. 근데 여기에 쓰면 공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좀 그래서 아쉽네요.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사물함을 두고 운전자나 조수석이 동승자 쓸 수 있도록 옆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네. 딱 넣고 닫는 거야. 오, 괜찮아요. 괜찮죠? 네. 괜찮죠? 아이디어 괜찮지.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살짝 진동이 오긴 하는데 네. 뒷좌석 승차감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한번 목소리만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뒤에 앉은 최땡땡 우리 영상 기자분 뒷좌석 승차감 어떤지 한 멘트만 조금 해주실래요? 어떠세요? 많이 튀나요? 그죠? 살짝 예. 튀는 감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외관 소개할 때 네. 미리 염려를 했듯이 뒤에를 뭐 불가피하게 광폭이 되다 보니까 45 시리즈를 해서 높이를 맞췄는데 45 시리즈 이하부터는 굉장히 스포티한 차에 쓰는 편평력이거든요. 사이드홀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드홀이 낮아지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어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살짝 염려가 됐는데 사실 전기차가 요즘 약간 판매가 좀 주춤하잖아요. 저 하이브리드가 워낙 또 강세고. 그죠. 그 네. 이유 중에 하나는 보조금도 깎였고 그리고 맞아요. 전기차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도 있는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 이런 거는 뭐 폭스바겐 코리아가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업체들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여러 가지 받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차값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정리를 평. 하자면 네. 요즘 뭐 시승기를 우리가 검색을 하면은 뭐 아빠 차, 엄마 차 정말 남발을 해요. 오늘도 제가 스타리아 네. 라운지 하이브리드를 시승기에 올리고 왔는데 네.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이 아. 차는 아빠 차다, 엄마 차다. 부모님들이 차가 몇 번은 바뀌었어요, 지금. 아이고, 예, 아빠 차, 엄마 차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네. 이 차야말로 진정한 패밀리카다. 아빠 차, 진정한 엄마 차 패밀리카. 나눌 게 아니라 네, 진정한 패밀리카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뭐 고출력 이런 것까지 필요 없고 다용도로 활용을 하되 많이 놀러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네. 굉장히 유용한 차가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도 안정적이고 사실 뭐 무선 이거 안 되는 거는 어머니들은 크게 불편함 못 느끼시잖아요. 좀 아쉽긴 그래서, 하지만. 네, 아쉽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어머니가 타면 보완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시승감 같은 부분도 안정적이고 지금 시대 주행하기엔 딱 좋은 정도의 출력과 시승감이라고 생각해서 딱 우리 어머니가 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까지 담아서 네, 이 차에 대한 애정이 평가를 막 해주셨네요. 느껴졌죠? 네. 폭스바겐 ID4에 대한 네. 시승소가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네. 혹시 요 다음에 뭐 타고 싶은 차 최영 아나운서 있을까요? 사실 저번에 그 이제 하려고 했던 에스턴 마틴 너무 멋진 차고 네. 혹시 생각 안 나면 네. 저런 차 어때요? 어머 너무 제규어 멋져. F타입입니다. 오 제규어 타봤는데 너무 멋져.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네. 요즘에 제규어가 한국에서는 판매를 접었고 왜냐하면 제규어가 사실 전동화가 좀 늦었어요. 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표명을 했는데 공식 입장을 나타냈는데 몇 년 후에 완전한 전동화 라인업을 갖춘 다음에 다시 들어오겠다. 이 글로벌도 비슷합니다. 지금 딱 주춤한 추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규어 코리아도 저 차는 시승차에서 없애지 않았을까. 있으면 다행인데. 네.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안정적인 차를 해봤으니 다음엔 좀 더 스포티한 차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스포티한 차면 또 역시 또 포르쉐가 또 1순위로 생각이 드는데 네. 포르쉐 얼마 전에 하긴 했지만 네. 파나메라를 우리 채널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차거든요. 그 차를 해보든지 이번에 수입차 했으니까 국산차 중에 국산차 중에 국산차 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방송이 나갈 때쯤에 또 정말 완연한 꽃이 막 봄이겠네요. 화사하게 완전 피고 봄이겠네요. 다가온 새봄에도 시청자분들 좋은 일 있길 바라면서 네. 이 방송 마치기로 하고요. 최영 아나운서가 또 인사를 하시죠. 네, 이렇게 다가오는 봄에 꽃처럼 좋은 일만 만개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